자, 오늘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회수도 포기하고요. 그냥 기존 분들께만 좀 드리는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제가 좀 복잡하게 찍고 싶은데 시장이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린 모습은 아닙니다만 코스닥은 1.3% 정도, 1.4%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체크를 좀 해보면 더 좋은데, 뭐, 전거래일 같은 경우 추천을 드린 바도 없고요. 오늘도 추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모르게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예를 들어 에버랜드가 있는데,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막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돼가지고 주말이 껴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강 한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영하 뭐 20도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올 것 같은, 실제로 오지 않는 그런 느낌의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추천을 딱히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아, 딱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단을 경신한다? 저가 경신? 이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몰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테마도 없고요. 그냥 관망 정도. 많은 분들께서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막 들어가지도 않고요. 단타 입장에서는 뭐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단타 역시도 최근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실 겁니다. 단타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더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이슈가 있다, 뭐 태양광이 있다, 라고 하면은 관련된 이슈, 뭐 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뭐 관련주라든지, 이런 게 연결돼가지고, 오늘은 뭐 A가 가면 내일은 B가 가고, 또 그 다음날은 뭐 C가 가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 한 테마 가지고 A가 천천히 뭐 두세 달에 걸쳐서 두 배씩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단타도 가능하고 뭐 이것저것 가능한데 최근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시장을 모두 반영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뭐 작전 세력주 뭐 이런 타입들이 많거든요. 단타 스타일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면 매수하고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은 쭉 며칠 연속 막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변동성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줬는데 일단 네오 이뮤텍만 보셔도 좀 얌전하고요. 뭐 미투온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라왔지만 얌전하고요. 뭐 그 외의 종목들 다 그냥 얌전합니다. 크게 이 박스권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뭐 기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시는 스타일에마다 또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추세인데 이 추세에 맞춰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을 저희가 캐도 이게 금이야 그러면 뭐 이게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금 중에서도 반지를 따지고 반지가 얼마나 세공이 잘 되어 있는가 가공이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비싸고 이거는 가치를 안 쳐주고 이런 식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장도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게 뭐 고점비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죠. 이 고양이 이 비유가 좀 안 맞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고양이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이게 바닥에서 찔끔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 시장은 떨어졌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조금 이례적으로 성장주보단 가치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품이라든지 대표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IT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 원자재 뭐 이런 값이 막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망이 좀 약할 것 같은 음식료품 뭐 이런 기업들의
나쁘지 않은 모습, 금융주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미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드리는 것도 좀 이례적일 만큼 종목이 덜 나오고 있고, 드리더라도 딱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드리지 않는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기존 2600 하단 이탈 가능성 없어 보이죠? 이게 금리 인상발 악재가 있던 2월달, 3월달로 넘어와서는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슈가 있었고요. 4월달로 넘어와서는 이 QT, 양적 긴축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50bp 인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뭐 근데 한국장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되고 뭐 그렇다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근데 그래도 기대를 걸어보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해외 지수를 좀 놓고 보면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시장이 약간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 발표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 생각보다 별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적이 발표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해가지고요. 18일까지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얘네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 게 가치주에 해당되는 뭐 JP 모건, 블랙락,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발표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농협은행 이런 게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실적 선방을 해주는데 증시가 못 간다? 이거는 증시가 올라야 되는 타이밍에 금리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푸시해주는 거죠. 압력을 가해주는, 프레스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거고, 이게 넘어가면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20일경 가가지고는 뭐 AMD 한번 볼까요? 20일날 가서 19일날 넷플릭스, IBM, AMD, 뭐 램 리서치 반도체, TSMC, AT&T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얘네가 또 좋으면은 튀어 올라야 맞습니다. 근데 또 튀어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QT가 또 반영이 되는 거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이 주식에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가치주를 찬양하는 워렌 버핏의 수익률 경이롭고요. 지금은 좀 밀리고 있지만 한때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캐시우드 워렌 버핏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거뒀고요. 지금은 뭐 많이 폭락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과 수익률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요. 석유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버는 케이스가 있는 게 주식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QT 반영 등에 의해서 지금 밀리는 게 확실하다면 더 이상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제한적일 것이고, 실적이 나오면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장도 올라올 거고요. 5월이나 이제 한 7월쯤 가면 물가지수는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가지수가 전년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21년도를 생각해보면 20년도 3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졌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21년도가. 근데 이게 21년도 한 5월쯤 돼가지고는 완전히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평상시에 준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때 비해서 22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될 거고 전쟁 이슈도 안정이 되고 실적은 맞춰주고, 그러면 저는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흐름은 이거죠. QT가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밀린다라고 본다면 이게 언제까지 반영이 될 것인가. QT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실제로 QT가 진행이 됐을 때 리스크,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나오기 전에 생기는 지뢰 겁먹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 중에 몇 개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 전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재미있으려면 어쨌든 이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뭐 위로 가든 뭐 아래로 가더라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국장은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장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이런 모습을 좀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다 파생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돌고 돌아서 결론은 뭐냐?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적들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도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될 것이고요. 근데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거를 자주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요. 얘네가 히어로 역할을 해준다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건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미래의 이 악재까지 QT 등 금리 인상 악재까지 반영이 되고 실적에 대한 비관론까지 끌어서 반영이 돼버리면 그냥 갇혀버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가만히 있긴 힘든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엮여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1시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12시까지 뭐 한강공원을 가기로 했다 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이 가는 동안에 내가 뭐 옷을 잘못 입었을 가능성 이거를 변수로 넣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뭐 내가 걷는 속도가 원래 시속 3km였는데 이게 뭐 2.9로 줄었다. 자동차가 이제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가 오는 타이밍이 보통 10분에 딱딱 맞춰 왔는데 이게 한 뭐 12분에 왔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 이런 변수들까지 사실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나는 11시 출발해서 12시에 한강공원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가는 이 버스 시간 그것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저희가 기대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워낙 금방 변합니다. 환경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금방 흐름이 또 바뀌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미분들께서 떠나고 계셔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한 대 맞고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2대, 3대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맞더라도 내가 나를 때린 사람을 내가 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맞고 있는데 내가 반격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아예 포기를 해버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올라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또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아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이런 부분만 봐도 좀 저희가 캐치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1년도 초반부터 중순까지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이만큼 됐습니다. 대략 1500K 이상에서 거래가 유지가 됐었는데 21년도 말 와가지고부터는 거래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와서 조금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다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셨던 이만큼의 열기가 지금 이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구 위주로 하루를 좀 많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뭐 기법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일반 분들께는 굉장히 지루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지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 테마 시즌이라도 돼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뭐 진퇴양난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4월달에 이제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경제가 아무리 비관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폭락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제한적입니다. 더 추가 폭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에 희망을 걸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고가 경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슈가 나와주고요. 시장에
모멘텀이 좀 살아줘야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 때우기가 되고 있네요. 뭐 영상도 길이만 길었지 사실 지금 솔직히 알맹이는 좀 없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또 이번 주에 어쨌든 빅 이벤트에 해당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발표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경기선행지수 발표가 예고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추천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만에 바뀝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좀 쉬어 가시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